안녕하세요. 시소입니다. 어느덧 2023년 12월이 되었네요. 이제는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에 어떤 기록들을 쓸 것인지 계획 다 세우셨나요? 저는 얼추 다 계획이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어떤 기록들을 쓸 것인지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계획 중인 기록 루틴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 컨셉이 있어요. 이 컨셉을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어떤 기록들을 쓸지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보통 다이어리에 쓰이는 날짜 형식을 다 활용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게 컨셉입니다. 차례로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순으로 어떤 기록을 할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은 그냥해 브랜드의 연력을 활용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냥해 브랜드 측에서 저에게 연력 제품을 협찬해 주셨어요. 처음에 보여드린 이 연력이 바로 그냥해의 연력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책상이 이 연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넓지가 않아서 연력을 소개하는 화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해에서 이 연력과 스티커 세트 제품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냥해 측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이걸 내가 받아서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연력 제품을 그냥 10x10이나 그런 사이트에서 오며 가며 한 번씩 보긴 했는데 좀 내가 활용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자분께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연력을 사용하면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연력을 벽에다가 붙여두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바를 오며 가며 계속 볼 수 있게 되니까 목표가 시각화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기회에 저도 한번 연력을 써보자 라고 해서 제품 협찬을 받게 됐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뭔가 요 기록을 써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새로운 기록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요 연력과 스티커 한 장이 세트인 그냥해 연력 세트 제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벤트 일정과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선은 제품을 조목조목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해 연력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이미지인데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스티커나 다꾸템들을 이용해서 꾸며가는 것을 좋아하지 제품 자체에 디자인이 인쇄된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냥해 연력도 부가적인 디자인 요소 없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우선 좋았고요. 연력이라고 해서 그냥 365일 날짜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서 연력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연력 상부에 2024년이 크게 적혀져 있고요. 그 옆으로는 모토존이 있습니다. 이 모토존에는 2024년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좌우명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1년 동안 나를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적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버킷리스트 존이라고 해서 3가지의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3가지를 적을 수도 있고 저는 이 모토존과 연계해서 모토존에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고 이 목표와 관련된 하위 목표들을 적어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플로우존이 있습니다. 플로우존은 매월 성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섹션인데요. 이 플로우존에 체크할 주제를 따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 하위 목표들과 연계해서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별 칸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평일은 검은색 컬러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일요일이나 이제 공휴일 같은 날짜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색이 안 잡히네요. 자세히 보면은 이 파란색 토요일과 빨간색 휴일에는 약간 미색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요. 평일은 그냥 아예 백색인데 휴일들은 미색으로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칸이 널찍널찍해서 저는 이 연력을 제 방 벽 한켠에 붙여둔 다음에 제 한 해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또 달성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트래커로서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미리 조금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은 모토존에는 2024년의 목표로 나를 부양하기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독립하기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돌보고 경제적이나 거주적으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정신적으로 돌볼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내가 나 자신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나를 부양하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버킷리스트 존에는 모토존과 연관한 하위 목표들을 적을 예정이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무작정 이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는 가는 도중에 길을 잃기도 쉽고 금방 지치기도 쉽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그 밑에 하위 목표 그런 목표들을 잘게 쪼개서 단계별로 구성을 한 다음에 매일매일 하위의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그 작은 목표들의 성취가 모여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설정한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일본의 유명 야구 선수인 오타니 선수라고 그 선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다라트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죠. 만다라트와 지금 이 연력은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 원리는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모토존에 한 해의 가장 큰 목표를 정하고 버킷리스트란에 하위 목표들을 정하고 그 하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연력에 체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매달 말일에 플로우존을 체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그때 모토존에 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연력을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연력을 받게 된다면 모토존에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 저처럼 2024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싶은 좌우명이나 포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2일 토요일부터 12월 9일 토요일 24시에 마감할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총 3분을 뽑을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 일요일에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영상을 다 보시고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해의 연력을 따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력을 구매할 수 있는 공식 스토어 링크도 함께 걸어두겠습니다. 이 연력과 스티커를 함께 세트로 구매하시면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티커만 별도로 2,000원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록을 할 것인지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월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휴대폰의 기본 달력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월간을 스케줄러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간 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용이한 디지털로 사용을 하고 있고 2024년에도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월마다 한 가지 기록을 더 추가해서 적어볼까 해요. 바로 월간 리뷰입니다. 일단 요 이름은 가제인데 어떤 방식의 기록이냐면 매월 말일에 지난 한 달간의 일기들을 돌아보면서 그 달에 좋았던 음식, 그 달에 인상 깊었던 비디오, 그 달에 좋았던 노래, 그 달에 좋았던 책, 그 달에 좀 의미 있었던 구매, 그리고 그 달에 성공한 도전, 혹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의미 있었던 도전, 그리고 그 달에 인상 깊었던 문장, 그 달에 나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되었던 배움, 그 달에 감사했던 것, 또 그 달에 칭찬할 만한 것, 마지막으로 그 달에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를 매달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12달 동안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에는 어워드도 한번 개최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월별로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을 집어넣고 나중에 잠깐 돌아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2024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외에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들 중에서도 되게 인상이 깊은 영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다든지 혹은 너무 도움이 됐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디오라고 지칭을 한 거고, 요 항목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기록을 해나가면서 좀 더 정교하게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월간은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 주간은 7321 다이어리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이 친구도 저번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이렇게 왼쪽에 주간이 몰려있고 오른쪽에 프리페이지가 있는 형식의 다이어리인데, 2023년에는 유튜브 관련한 기록을 별도로 남기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쓰는 일기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주간 다이어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이제 월간 스케줄러를 디지털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간 플래너가 따로 있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별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체크하는 방식을 그동안은 써왔는데, 월간 스케줄러는 한 달에 해야 하는 일들이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이 월간 스케줄러를 볼 때마다 계속 좀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하는 일 이거 하고 나면은 내일 이거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뭐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쭉쭉쭉 나가야 된다라는 강박이 조금 들더라고요. 일정을 계속 체크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일정을 이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조금 저 스스로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월간과 일간 사이에 약간 쿠션 역할로 주간 다이어리를 일정 정리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풀 오브 다이어리거든요. 이거를 731 디자인 서포터즈를 하면서 한 권을 받았었고, 또 서포터즈 활동을 완료하고서 한 권을 또 받았거든요. 이게 한 권당 6개월형이어서 2권을 1년 동안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에 해야 하는 일들, 월간의 내용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적어두고, 그리고 이제 일간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월간 스케줄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를 보고 일간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가볼 거예요. 그런데 월간을 매일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주간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럼 연력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은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연력에는 제가 한 일들을 체크하는 트래커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다 끝나고 그 일의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사용할 거고요. 월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라고 적어두는 스케줄러 용도고, 이 주간도 그런 스케줄러 용도이기 때문에 연간과 월간의 목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제가 2024년에 정한 나를 부양한다 라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기록 방법이긴 하지만 그 목적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연간은 내가 잘 해나가고 있나, 그거를 1년 단위로 아주 크게 일정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까지 더 해나가야 하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월간은 정확히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일정을 짜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일간 플래너 역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파코첼 다이어리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아마 이 다이어리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코첼 다이어리가 월간 다이어리거든요. 이 한 권이 딱 한 달치만 들어있고, 그리고 한 권에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5,000원, 1년에 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코첼 다이어리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월간 플래너니까 맨 처음에는 월간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간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로 플랜을 적고, 그 옆에 CSF라고 이 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 그거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또 있고, 플랜 칸 바로 옆에는 시간대별로 실제로 내가 어떤 걸 했는지 그걸 적을 수 있는 레코드 칸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내 쪽 분량으로 매일매일 메모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월간은 디지털로 따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간은 아까 보여드린 731 다이어리를 쓸 예정이고, 일간은 이 파코첼 형식이 정말 마음에 들지만 뒤쪽에 있는 메모란을 제가 잘 활용을 못 해왔거든요. 거의 빈 칸으로 넘긴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낭비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024년에 계속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당분간은 이 형식만 따와서 일반 노트를 플래너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형식을 계속 매일 따오는 게 너무 귀찮다. 그렇게 되면은 15,000원을 주고 다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가 그거를 이제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 이 다이어리가 A5 사이즈거든요. 대부분 시간이 적혀있는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A6 사이즈가 되게 많고 좀 커봐야 B6 그 정도? 저는 이 정도 분량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선호하지 않아요. 좀 A5 정도 돼야 이렇게 좀 기록을 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어서 A5 사이즈의 제품들을 찾아다녔는데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조금 형식이 저는 이렇게 완전 양면으로 딱 시간대별로 데일리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부가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다든지 혹은 위클리가 이렇게 있고 데일리가 이어져 있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다른 제품을 찾는 거는 포기했고요. 일단은 수기로 형식을 따보되 수기로 따는 게 너무 번거롭다. 차라리 그냥 한 달에 15,000원을 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이어리를 다시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간 플래너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나갈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날의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맞춰서 CSF를 적고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잠깐 쉬면서 내가 기상하고 아침 먹을 때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중에서 뭐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줄 정도 내용을 적고 이제 쭉 생활을 하다가 또 점심을 먹고 또 잠깐 쉬면서 아침 먹고 난 이후부터 점심 먹고 난 이후까지 그 사이에 했던 것들 혹은 기억에 남는 것들을 또 한두 줄 적고 그런 방식으로 잠깐 시간을 내서 적는 거예요. 그렇게만 적어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이 기록들을 돌아보면은 오늘 내가 뭘 했구나 바로바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 파코첼 다이어리를 만드신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일상이 나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상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일상을 되돌아봤을 때 그 일들이 굉장히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걸 하긴 했었지?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기록을 계속 남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걸 다시 읽어보면은 맞아 내가 오늘 요런 걸 계획했고 이러한 걸 실제로 했어 라고 그 기억이 압축돼서 내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아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파코첼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런 경험을 느낀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2024년에는 일간 플래너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 하단에 보면은 데일리 C라고 하루에 대한 총평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옆에는 칭찬일기, 나 자신을 칭찬할 거 3가지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이 형식도 함께 따서 쓸 예정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던 7줄 일기 그것도 2024년에 쭉 써갈 예정입니다.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7줄 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3줄 일기라고 하는 것과 감사일기 3줄, 그리고 어제보다 나아진 점 1줄 이렇게를 조합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7줄 일기입니다. 3줄 일기는 오늘 가장 잘못했던 점 하나, 오늘 제일 잘한 것 하나, 내일 해야 하는 일 하나 이렇게 한 줄씩 적어서 3줄을 이루기 때문에 3줄 일기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세바시에 정선희 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걸 보고 따라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줄 일기의 좋은 점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 아쉬웠던 게 많더라도 그중에서 딱 하나만 꼽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한 일들을 돌아보고 또 그중에서도 제일 잘한 일을 꼽고 그리고 이제 내일 해야 할 일 그렇게 생각을 안 좋은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전환을 하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날도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니까 내일 해야 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그래 오늘 하루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내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오늘에 실망하고 우울해하지 말자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괜찮아 내일 더 잘하면 돼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 줄 일기를 쓰면은 내가 꼭 의식적으로 괜찮다라고 위로를 하지 않아도 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세 줄 일기를 2024년에도 쓸 거고, 또 감사일기는 내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낭비 없이 내가 내 하루를 쓸 수 있는가. 왜냐면 이 하루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일기도 7줄 일기에 포함해서 같이 쓸 거고, 7줄 일기의 그 마지막 문장인 어제보다 나아진 점은 요거를 쓰기 위해서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7줄 일기는 변동 없이 계속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7줄 일기를 요 파코첼 다이어리 뒷면 메모란에다가 함께 통합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제 노트에다가 플래너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데일리 플랜 뒷편에 7줄 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기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기도 작성을 할 거예요. 저는 일기를 바인더형 다이어리에 다꾸를 해서 매일매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넷의 커버이고, 내지 속지는 그냥 뭐 루카랩이나 세컨드 맨션이나 워너디스 이런 여러 가지 문구 브랜드의 속지를 쓰고 있고요. 이 바인더에 속지가 다 차면은 또 다른 바인더를 꺼내서 일간 일기를 쭉쭉쭉 이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다꾸를 하면서 일기를 쓰는 게, 다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저는 다꾸를 할 때 기본 1시간, 길면은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적지 않게 들다 보니까 다꾸하기 힘든 날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꾸는 하기 힘들지만 일기는 쓰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요 바인더 다이어리를 첫 장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다꾸로만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저도 좀 그 마음을 포기하려고 해봤는데 포기가 안 돼요. 기왕 좀 다이어리 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쁘게 다꾸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다이어리를 2권으로 나눠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바인더형 다이어리에 다꾸하는 걸 좋아해서 바인더형 다이어리를 다꾸와 함께 일기까지 쓰는 다이어리로 정하고, 이런 일반 제본형 노트에 다꾸 없이 일기 쓰고 싶은 날에 일기를 쓰는 용으로, 그래서 이 일간 다이어리 2권을 그날그날 스케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번갈아서 일기를 쓰고 있어요. 노트는 다이소 노트인데 지금도 판매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일기에 쓰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플래너에 적는 내용들이나 혹은 7줄 일기에 적는 내용들, 그런 내용과는 되도록 겹치지 않는 내용들을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플래너나 7줄 일기에 너무 적고 싶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 더 길게 남기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용이 겹치기도 하는데, 저는 똑같은 내용의 일기를 또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은 겹치지 않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일간 다이어리의 마지막입니다. 731 디자인의 노트인데 여기에다가는 모닝 페이지를 적고 있어요.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눈을 뜨고 45분 이내에 3페이지 분량의 일기를 적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기록 방식이에요. 사람이 기상을 하고 45분 동안은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방어기제가 발동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5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모닝 페이지 노트에 털어놓으면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저는 2024년에도 이 모닝 페이지를 작성할 예정이에요. 이 노트가 지금 2023년에 한 3분의 1 정도 썼거든요. 이 노트를 다 쓰면은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노트를 꺼내서 바로 이어서 모닝 페이지를 쓸 예정이에요. 저는 어떤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새해가 됐다 혹은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특정 일자에 맞춰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내 쓰지 않거든요. 그냥 기록을 쭉 쓰다가 이 노트 다 썼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른 노트 꺼내서
그냥 여기에다가 또 이어서 기록을 남기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일자별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볼 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날짜별로 뭔가 이렇게 꼭 분기점이 되는 게 있진 않잖아요. 저는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날짜의 변동 같은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이것들도 다 대부분 2023년에도 썼던 기록들이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본 다이어리들이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를 그냥 이어서 2024년에도 쭉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다이어리들도 다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2025년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록을 이어 쓸 수 있는 다른 다이어리들을 꺼내서 기록을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일간 다이어리까지 모두 소개가 끝났고요. 이 친구가 빠지면 조금 섭섭하죠. 제가 한 달에 다이소에서 10,000원으로 닫고 그 챌린지에 쓰는 다이어리인데 원래 제 예상대로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다 채워졌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성실히 해내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 작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런 형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쓸 건지를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기록들이 가지수를 세어보자면은 연력에 트래킹을 할 거고 휴대폰 어플로 월간의 스케줄링을 할 거고 주간 다이어리에 주간 스케줄을 또 별도로 할 거고 일간에 플래너 쓰고 일기 쓰고 모닝 페이지 쓰고 다이소 챌린지까지. 다이소 챌린지는 2024년 내내 하진 않겠지만 그래야 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것만 7가지의 기록을 작성하잖아요. 물론 뭐 월간이나 주간은 월마다 주마다 작성을 하는 날이 있고 그 후에는 약간씩 수정을 하는 정도로만 작성을 할 텐데 이런 기록들을 어떤 루틴을 가지고 기록을 해나갈 예정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어나서 45분 동안 모닝 페이지를 쓰고요. 그리고 주간 다이어리와 일간 플래너를 꺼내서 15분 정도? 그 정도면은 넉넉하게 하루 플랜을 다 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시간 기상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3가지의 기록을 체크하고 남긴 다음에 이 플래너에서 레코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레코드를 저는 아침 먹고 한번 적고 점심 먹고 또 한번 적고 저녁은 제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건너뛴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보면서 또 적는 걸로 3번을 적습니다. 요거 적을 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번에 적을 때 보통 한 5분 정도 걸리고 길면 10분? 근데 10분 걸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5분 안팎으로 끊어내고 있어서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적는 때는 데일리 C도 적고 칭찬일기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아침, 점심, 밤에 3번으로 나눠 적는데 20분 정도 총 합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록들을 다 적고요. 그리고 이제 7줄 일기 같은 경우에는 7줄을 다 쓰는데 한 10분 정도면 다 쓰거든요. 거의 한 줄 쓰는데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줄 일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다이소 닭구를 촬영하는 날에는 이 다이소 닭구도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저는 이 일기를 메인 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메인 일기에 닭구하고 일기 쓴 다음에 취침을 하는 거죠. 닭구 하는 데는 한두 시간 정도? 제가 취침을 10시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닭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이 다이소 촬영이 있는 날에는 한 1시간 정도 더 걸릴 때도 있지만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이소 닭구를 하는 날에는 이 닭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일기만 쓰는 다이어리에다가 일기를 쓰고 마무리하곤 합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 쓰고 주간 다이어리 참고해서 일간 플래너 쓴 다음에 이제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또 밤에 한 번 그렇게 일상을 돌아보고 짧게나마 레코드란에다가 기록을 남기고요. 그다음에 하루 총평, 칭찬일기 3가지 적고 7줄 일기 적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연력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일들 그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1년 단위로 이제 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닭구 하는 시간대에 닭구를 하고 일기를 쓰고 하는 식으로 저는 루틴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7가지 정도의 기록을 남기는데 3시간 30분 정도? 물론 하루에 3시간 30분? 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저는 탁구라고 하는 요 취미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기록을 하는 데에 하루에 3시간 30분이 들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시간만큼 다른 활동을 하는 거를 줄여야죠. 모든 사람의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시간을 분배를 해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록 방식들을 활용을 하면서 2024년에 기록을 해나갈 거고요. 이게 잘 되어 갈지는 저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2023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써온 기록들은 2024년에도 잘 써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런 주간 다이어리나 그냥의 연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써보는 기록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딪혀 보면서 내 기록 방식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런 기록들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한번 기록을 해보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한번 기록을 하는 데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벤트 참여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이런 기록과 탁구 관련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평온히 기록되길 바라겠습니다.